폴란드 소녀의 울음에 부퀴리 아는 열 옮김. 마리아 스틀로도프스카. 예.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 포나아토프스키는 1764년에 폴란드의 임금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교양이 높아 예술가와 문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결함을 잘 알아 그 대책을 여러 가지로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용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삭스공원에 눈 덮인 잔디밭은 향한 높은 유리창 옆에 놓인 셋째 줄 자기 걸상에서 일어나 똑똑하고 고운 목소리로 배운 것을 외고 있는 여학생은 저의 반 학생들보다 별로 다른 점이 없다. 풀이 빳빳한 흰깃을 단 쇠단추의 남빛 제복 때문에 10살 먹은 이 소녀의 옆모습이 움츠러져 보인다. 그리고 고수머리를 잘생긴 조그마한 귀 뒤로 잡아당겨서 좁은 리본을 들여 꼭꼭 따아내렸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생긴 얼굴이 거의 평범하게 보인다. 걸상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언니 헬라의 영국식 머리도 숱이 좀 더 많고 빛깔이 검을 뿐 따아내린 머리채였다. 엄격한 복장, 간소한 머리 만듦새, 이것이 시코르스카 양의 사숙의 규칙이다. 교단에 앉은 선생 안토안 투팔스카 양도 몸차림이 야하지 않다. 검은 비단으로 만든 웃옷이라든지 고래 수염으로 속을 박은 깃이라든지는 유행을 따른 흔적이 없었다. 물론 자기가 예쁘다고 내세울 처지도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둔하고 우락부락하고 밉지만은 그래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얼굴이다. 산수와 역사를 가르치는 투팔스카 양은 학생감의 일도 맡았다. 이 직무를 맡은 까닭에 그는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의 독립, 정신과 고집스런 성격을 가끔 윽박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를 바라보는 눈에는 매우 다정한 빛이 떠돈다. 저의 반 동무들보다 2살이나 아래이면서도 도무지 어려운 것이 없어 보이고 산수도 역사도 문학도 독일말도 프랑스말도 교리, 문답도 억척같이 1등만 하는 제동을 제자로 두었으니 어찌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는가. 교실 안은 잠잠하다. 거기에는 침묵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역사교과는 굉장히 열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5명의 얼굴에는 깊은 감격의 빛이 떠돈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리아는 더할 수 없이 격한 말씨로 딱 잘라 말한다. 불행히도 그는 용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별로 애교가 없는 선생도 그에게서 폴란드 말로, 폴란드 역사를 배우는 매우 영리한 학생들도 은근히 공범자요 공모자인 모양이다. 벼랑간 참말 공범자인 것 같이 일동은 멈칫한다. 층대 위에 달려있는 전기벨이 조심스럽게 울린 것이다. 길게 2번, 짧게 2번. 이 신호가 들리자마자 조용하고도 심한 동요가 일어난다. 투팔스카 양은 급히 일어나서 흩어진 자기 책을 빨리빨리 주워 모은다. 재빠른 손들이 책상 위에서 폴란드 말로 쓴 교과서와 노트를 휩쓸어 날랜 학생 5명의 앞치마에 포개 놓는다. 이들은 그렇게 쓸어 담은 물건을 가지고 기숙생들의 침실로 통하는 문으로 빠져나간다. 걸상 움직이는 소리, 책상 뚜껑을 조용히 여닫는 소리. 5 학생이 숨을 헐떡거리며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 그러지 교실의 문이 열린다. 문지방 위에는 훌륭한 제복 마이너스 누런 바지와 반짝거리는 단추가 달린 나사 저고리. 의 가죽띠를 졸라맨 바르샤바의 사립학교 담당 시약관 호른베르크가 나타난다. 머리를 짧게 깎은 뚱뚱한 사람이다. 얼굴은 기름기가 반지르르하고 2 눈은 금태 안경 뒤에서 날카롭게 빛난다. 시약관은 아무 말도 없이 학생들을 죽 둘러본다. 시약관을 따라온 교장 시코르스카 양도 그의 곁에 서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학생들을 둘러본다. 그러나 얼마나 은근히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인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문지기가 미리 짜두었던 신호를 울렸을까 말까한데 호른베르크는 인도자를 앞질러 벌써 층층대를 올라와서 교실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글쎄,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 25명의 여학생들은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바느질감 위에 엎드려서 네모난 헝겊 조각에 단추구멍을 만들고 있다. 가위며 실패가 빈 책상 위에 널려 있다. 그리고 투팔스카 양은 이마에 핏줄이 약간 일어서고
얼굴이 상기된 채 교단 위에다 오더독스 글자로 인쇄된 책을 한 권 보라는 듯이 펴놓고 있다. 시약관님, 이 나이들은 한 주일에 2시간씩 재봉을 배웁니다. 하고 교장은 러시아 말로 침착하게 말한다. 호른베르크는 선생 앞으로 나갔다. 큰 소리로 무엇인지 읽고 있었지요. 그건 무슨 책입니까? 크릴로프의 단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투팔스카 양은 아주 침착하게 대답한다. 차차 그의 얼굴색도 봄바탕으로 돌아온다. 호르베르크는 아무렇게나 제일 가까운 책상 뚜껑을 쳐든다. 아무것도 없다. 노트 하나, 책 한 권 없다. 조심성 있게 아퀴를 짚고 바늘을 헝겊에 꽂은 다음 학생들은 일을 그쳤다. 흰깃이 달린 점잖은 빛깔의 제복을 입어 똑같아 보이는 학생들은 팔짱을 끼고 그린 듯이 앉아있다. 그리고 갑자기 점잖아진 이 25 어린 얼굴들은 두려움과 꾀와 미움을 감춘 딱딱한 표정을 띈다. 호르베르크는 투팔스커 양이 권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학생을 하나 불러주시오. 셋째 줄에 앉은 마리아 스콜로도프스카는 본능적으로 긴장된 조그만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린다. 소리 없는 타원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천주여, 내가 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리지 않게. 그러나 자기가 불리리라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다. 그가 제일 공부를 잘하고 러시아 말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정부의 시약관이 질문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그가 지명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름이 불리자 그는 일어난다. 그는 몸이 후끈하는 것 같다. 아니, 오싹하는 것 같다. 목이 졸린다. 기도문을 외워보아라. 호른베르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귀찮은 듯 불쑥 한마디 한다. 나직한 목소리로 마리아는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웬다. 차르가 발견한 모욕 중에서도 가장 악착한 것이 폴란드 아이들에게 매일 러시아 말로 카톨릭 교회 기도문은 외계하는 그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체하며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이 존경하는 것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조용해진다. 예카테리나 2세 때부터 우리 거룩한 러시아를 다스리신 차른가 누구누구시냐? 예카테리나 2세, 폴 1세,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스 1세, 알렉산드르 2세. 시약관은 만족해한다. 이 학생은 기억력이 좋다. 그리고 그 얼마나 악센트가 훌륭한가. 어쩌면 센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났는지도 알 수 없지. 황실의 가족의 이름과 존호를 말해보아라. 황후 폐하, 차례비치 전하, 대공 전하. 펑 많은 존호를 죽 부르고 났을 때에 호른베르크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다. 참말이지 썩 잘 대답하였다. 이 사내는 마리아의 고민, 반항심을 감추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뻣뻣해진 그의 얼굴 같은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지도 모른다. 황제의 존호는 무엇이냐? 벨리체스트보. 그리고 내 칭호는? 비소코로디에. 시약관은 자기 행각으로는 산수나 문법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계급 문제를 시시콜콜이 물어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단순히 재미를 볼 생각으로 그는 다시 물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냐? 교장과 학생감은 활활 타는 듯한 눈을 가리기 위하여 그들 앞에 있는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답이 이내 나오지 아니하니까 호른베르크는 안타까워서 좀 크게 낸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러시아 잔체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올시다. 마리아는 얼굴이 납덩이가 되어가지고 간신히 대답한다. 문답은 끝났다. 시약관은 의자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한 뒤에 시코르스카 양의 앞장을 서서 옆 교실로 향한다. 그때 투팔스카 양은 머리를 든다. 우리 스클로도프스카, 이리 온. 마리아가 자리에서 나와 선생 곁으로 가니 선생은 아무 말도 없이 이마에다 입을 맞춘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듯한 교실에서는 갑자기 맥이 탁 풀린 이 폴란드의 소녀가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터뜨린다.